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 도시는 더럽고 낙후됐어요. 여기 한국을 비판하는 콘텐츠로 유명한 중국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채널에서 한국을 폄하하는 영상을 올렸지만 실제 방문해본 한국은 그의 편견과는 180도 달랐는데요. 과연 그가 발견한 진짜 한국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무료로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루카입니다. 제 채널은 구독자 500만 명이 넘죠. 꽤 성공한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비판하던 그 나라, 한국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것. 처음엔 그저 조회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실, K-팝의 거짓말, 서울의 실체, 이런 제목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클릭하는 순간 댓글이 폭발했죠. 역시 루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생각한 것과 똑같아. 이런 반응들이 저를 중독시켰습니다.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아 헤맸죠. 인터넷에서 한국의 부정적인 뉴스를 긁어모았고 그걸 과장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댓글을 확인하던 중 한 줄의 글이 제 눈에 박혔죠.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에 대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 댓글이야 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왜인지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려 해도 아침에 눈을 떠도 그 질문이 저를 괴롭혔죠. 책상 앞에 앉아 제가 만든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최악, 서울은 오염된 도시, 한국인들은 불친절하다. 제가 이런 말들을 정말 확신하고 있었던 걸까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키보드를 두드렸죠.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가는 항공권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일주일 정도 여행 간다고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왜 꼭 한국이야? 다른 곳도 많잖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찾으러 가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만든 한국의 어두운 진실 시리즈. 조회수는 1000만을 넘었죠. 댓글창엔 여전히 한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정말 진실을 전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편견을 퍼뜨리고 있었던 걸까요? 비행기 표를 받아들고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를 보고 오겠다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게 무엇이든 진실을 전하겠다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묘사했던 그 오염된 도시는 어디에도 없었죠. 맑은 하늘 아래 반짝이는 공항 건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건 냄새였어요. 아니, 냄새가 없다는 게 맞겠네요. 베이징에선 늘 느껴지던 그 텁텁한 공기가 여기엔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화장실로 향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멈춰섰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거울은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죠. 호텔도 아닌 공항 화장실이 이 정도라니. 이게 정말 공공시설이 맞나?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손을 씻으면서도 계속 주위를 둘러봤죠. 비누 냄새까지 향긋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길,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4개 언어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중국어로 된 안내를 따라가니 금방 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시나요? 영무원이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놀란 표정을 감출 수 없었죠. 중국어를 하시네요? 네. 조금요. 서울역 가시면 여기서 공항철도 타시면 됩니다. 친절한 미소와 함께 지도까지 보여주는 영무원.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전광판을 봤어요. 2분 후 도착. 정확히 2분 후 열차가 들어왔죠. 중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열차 안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있거나 서 있었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음식을 먹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에어컨 바람만 살살 불어올 뿐.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아파트 단지들, 정돈된 도로들이 스쳐 지나갔죠. 제가 영상에서 비판했던 그 더럽고 낙후된 서울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사 건물이 마치 궁전처럼 웅장했거든요.
옛 서울 역사 건물은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었고 새 역사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미가 느껴졌습니다. 실례합니다. 명동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지나가던 젊은이에게 중국어로 물었더니 스마트폰을 꺼내더군요. 아, 명동이요? 여기서 4호선 타고 2정거장이에요. 잠깐만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심지어 출구 번호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아니에요. 여행 잘하세요. 환하게 웃으며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뭘 한 거죠? 한국인들이 불친절하다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깨끗한 역사, 정확한 시간, 친절한 사람들. 제가 만든 영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둘 무너져 내렸죠. 숙소에 짐을 풀면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 봤죠. 최신 영상의 조회수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추악한 민낯. 제목을 보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댓글들도 다시 읽어봤죠. 역시 루카님 말이 맞았어요. 한국 절대 안 갑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써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들 하나하나의 사람들의 삶이 있을 텐데 저는 그걸 모른 채 이 도시를 비난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에서 받은 전단지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24시간 무인 편의점 오픈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무인 편의점이라니 도둑맞기 딱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갔죠.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편의점.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밝은 조명 아래 물건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죠. 입구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천장에 카메라가 몇 개 보였지만 그게 전부였죠. 계산대 옆에는 바구니가 쌓여 있었고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자연스럽게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었죠.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과자 봉지를 들고 셀프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카드를 대고 영수증을 받아들더니 그냥 나가더군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거 진짜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닌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뿐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결제를 하고 나갔으니까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음료수를 스캔했죠. 가격이 화면에 떴고 카드를 댔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됐죠. 이렇게 간단하다니.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죠. 근처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모두가 정직하게 결제를 했죠.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한국의 무인 매장 시스템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 양심적인 시민의식. 제가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죠. 와이파이를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SEO 와이파이 프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비밀번호도 없이 바로 연결됐죠. 설마 이것도 무료? 속도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100Mbps를 넘었죠. 제가 중국에서 비싼 돈 내고 쓰던 인터넷보다 빨랐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이, 여기 와이파이 잘 되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거야. 네, 근데 정말 무료인가요? 물론이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시민들 편하라고 만든 거지. 할아버지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웃으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공원을 둘러보니 쓰레기통조차 깨끗했습니다.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렸죠.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300배 빠르다. 제가 영상 제목으로 쓰려던 말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을 비하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지금 보니 정말로 한국이 300배는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었죠. 사람들의 의식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그 차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쓰던 영상 대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허상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손가락이 델리트 키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중국에 있는 매니저였죠. 루카, 다음 영상은 언제 올라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저 아직 준비 중입니다. 빨리 해.
이번엔 더 강하게 가자고. 한국의 어두운 면을 더 파헤쳐.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부끄러웠죠. 무인 편의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정직하게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에서 받은 전단지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24시간 무인 편의점 오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무인 편의점이라니 도둑맞기 딱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찾아가 봤죠.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편의점. 정말 직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밝은 조명 아래 물건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죠. 이거 진짜 아무도 없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입구에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죠.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해 주세요. 순간 중국의 무인 매장이 떠올랐습니다. 도난 때문에 대부분 문을 닫았죠. 여기도 곧 그렇게 되겠지 생각하면서 음료수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때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과자를 고르더니 셀프 계산대로 향했죠. 바코드를 찍고 카드로 결제하고 그냥 나가더군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잠깐, 저게 끝이야? 믿기지 않아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모두가 알아서 계산을 했죠. 단 한 명도 그냥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음료수를 스캔했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가격이 떴죠. 카드를 대니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다니.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정말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지켜봤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직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려고 벤치에 앉았는데 와이파이 신호가 잡혔죠. 서울 와이파이 프리? 설마 했는데 정말 연결이 됐습니다. 비밀번호도 없이요. 속도를 테스트해보니 100메가를 넘었죠. 중국에서 비싼 돈 내고 쓰던 것보다 빨랐습니다. 옆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젊은이, 여기 와이파이 잘 되지? 네, 근데 이거 정말 무료예요. 그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시민들 편하라고 만든 거지. 할아버지는 자랑스럽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300배 빠르다. 제가 비아냥거리며 쓰려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정말로 그런 것 같았죠.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300배는 앞서 있었습니다. 공원을 둘러보니 쓰레기통도 깨끗했습니다.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바닥엔 쓰레기 하나 없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준비하던 영상 대본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허상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 매니저였죠. 루카, 다음 영상은 언제 올려? 팬들이 기다리잖아. 아, 아직 준비 중입니다. 뭘 그렇게 오래 걸려? 빨리 해. 이번엔 더 세게 가자고.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무인 편의점을 다시 봤죠. 사람들은 여전히 양심적으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이 사람들은 제가 영상에서 묘사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아마 낯선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호텔 프런트에 전화했더니 근처 병원을 알려주더군요. 외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나요? 네.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응급실은 24시간이에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응급실 입구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중국 병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간호사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또 한 번 놀랐죠. 열이 나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체온 먼저 재볼게요. 여기 앉으세요.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재고 기본 검사를 했습니다. 대기 시간은 10분도 안 됐죠. 중국에서는 응급실에서 2시간은 기본이었는데. 루카 씨, 들어오세요. 의사 가운을 입은 여성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박지은 의사는 차분하게 증상을 물었습니다. 청진기로 가슴 소리를 듣고 목을 살피고 꼼꼼하게 진찰했죠. 감기 초기 증상 같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충분히 쉬시면 금방 나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외국인이라서 걱정스러워하는 제 표정을 보더니 박지은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응급 진료비는 그리 비싸지 않아요. 한 5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5만 원? 중국 돈으로 따지면 300위안 정도였습니다. 베이징 대학병원에서는 간단한 진료만 받아도 1000위안은 기본이었는데요.
이렇게 저렴한가요? 한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진료를 마치고 수납창고로 갔습니다. 정확히 48,000원이 나왔죠. 약값까지 포함해서요.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약사가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하루 3번, 식후 30분에 드세요. 물 많이 드시고요. 술은 절대 안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아니에요. 빨리 나으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제 손에 들린 약봉지를 봤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의료 시스템이라고. 제가 그토록 비난했던 그 시스템이.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약을 먹고 잠시 쉬니 몸이 한결 나아졌죠. 노트북을 켜고 제가 쓴 영상 대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이다. 외국인에게는 바가지를 씌운다. 의사들은 불친절하고 무성의하다. 제가 쓴 문장들이 얼굴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죠.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루카야, 괜찮니? 아프다고 들었는데. 네. 엄마, 병원 다녀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래도 조심해. 낯선 곳에서 아프면 더 힘들잖아.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코끝이 찡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간호사, 박지은 의사, 약사, 모두가 진심으로 저를 대해줬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을까요? 얼마나 많은 편견을 만들었을까요? 약봉지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몸이 많이 좋아져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죠. 운전기사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 네. 맞아요. 여행 왔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김민수라고 자기 소개를 한 택시 기사는 정말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계속 서울에 대해 설명해줬죠. 저기 보이는 게 청와대예요. 이제는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죠. 정말요? 대통령 집무실을 일반인이 볼 수 있다고요? 그럼요. 민주주의잖아요. 국민이 주인인데 당연하죠. 김민수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네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만든 거니까요. 이 나라를. 무슨 말씀이세요?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습니다. 김민수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봤죠. 제 아버지 세대는 전쟁 겪고 다 폐허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모든 걸 우리가 만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감정이 느껴졌죠. 거리에서 잠자고 못 먹어서 굶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50년 전이에요. 지금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잖아요.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아저씨는 계속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믿어요. 같이 고생했으니까. 무인 가게 보셨죠? 그게 가능한 이유예요. 그런 거였군요. 젊은 친구, 한국을 제대로 알려면 겉만 봐선 안 돼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봐야죠.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를 내려는데 김민수 아저씨가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혹시 또 필요하면 연락해요. 서울 구석구석 다 알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차에서 내려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선이 가슴이 먹먹했죠.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서로를 믿고 의지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대학생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더군요. 누구도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게 민주주의구나.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김민수 아저씨의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죠. 한국은 책과 같아요. 모든 챕터를 읽어야 이해할 수 있죠. 문득 김민수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의 한 페이지만 보고 전체를 판단했던 건 아닐까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매니저였죠. 루카, 영상은 어떻게 됐어? 이번 주까지 올려야 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뭔 소리야? 빨리 해. 구독자들이 기다린다고.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들, 그들은 제가 전하는 왜곡된 정보를 믿고 있었죠. 광장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평화롭게 산책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젊은이들, 역사를 기억하는 동상들.
이 모든 게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만들려던 영상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 이제야 그 제목의 의미를 알 것 같았죠. 진짜 모습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민수 아저씨의 제안대로 서울의 평범한 동네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작은 시장이었죠. 이른 아침부터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서 와요. 여기가 우리 동네 시장이에요. 김민수 아저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상인들이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넸죠. 민수야, 오랜만이네. 누구야? 옆에 젊은 친구는? 중국에서 온 손님이에요. 한국 구경시켜주려고요. 떡집 할머니가 떡 한 조각을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 중국에서 왔어? 이거 한번 먹어봐. 아침도 못 먹었지? 따뜻한 떡을 입에 넣으니 고소한 맛이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더 먹으라고 권했죠. 야채 가게를 지나는데 주인 아저씨가 김민수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어제 내가 찾던 파 있어. 싸게 줄게. 아니에요. 오늘은 쇼핑하러 온 게 아니라. 에이, 그래도 가져가. 집에 가서 된장찌개라도 끓여 먹어. 결국 파 한 단을 그냥 받았습니다. 김민수 아저씨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죠. 이래서 제가 여기 시장을 좋아해요. 사람 냄새가 나거든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어느새 손에 이것저것 들려 있었습니다. 떡, 과일, 야채, 모두 상인들이 나눠준 것들이었죠. 근처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벤치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모두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셨죠. 저분들은 태극권을 배우고 있어요. 무료 수업이죠. 한 할아버지가 동작을 틀리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자세를 고쳐주셨습니다. 서로 웃고 격려하는 모습이 정겨웠죠.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서로 챙겨주니까. 공원 한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무료 급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중에는 노숙자도 있었지만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죠. 저 사람들은 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김민수 아저씨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도 들렀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죠.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엄마들을 위한 육아 상담,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상담. 이 모든 게 무료예요. 네, 세금으로 운영되죠.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경쟁만 하는 줄 알았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죠. 센터를 나오면서 김민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이제 한국이 좀 다르게 보여요? 네, 정말 많이 달라 보여요. 우리가 빨리 발전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게 진짜 한국이에요. 시장에서 받은 떡 봉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아직 남아있었죠. 마치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처럼. 돌아오는 길에 김민수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중국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편견을 심어줬는지 떠올랐죠. 진실을 말해야죠. 제가 본 진짜 한국을요. 김민수 아저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요. 진실이 제일 중요하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서 빈 화면만 바라봤죠.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기존의 대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의 어두운 진실, 한국 사회의 문제점, 한국인의 이중성. 제가 쓴 제목들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를 반복했죠.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저는 루카입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영상을 만들어왔죠. 하지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한 편집도, 자극적인 배경음악도 없었죠. 그냥 제 얼굴과 목소리만 담았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인천공항에서의 첫 인상부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정확한 대중교통 시스템. 하나하나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했죠. 무인 편의점을 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사람들이 알아서 계산하고 나가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떠올리며 말했죠. 한국은 정말 300배 빨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의미와는 달랐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300배 앞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경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지은 의사의 친절함, 저렴한 의료비, 체계적인 시스템. 제가 비판했던 한국 의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동적일 정도로 환자 중심이었죠. 김민수 아저씨와의 만남은 특별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택시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김민수라는 분이었죠.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책과 같다고. 모든 챕터를 읽어야 이해할 수 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시장에서 받은 떡, 상인들의 정, 공원에서 본 어르신들의 모습. 이 모든 게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전한 정보는 틀렸습니다. 편견과 추측으로 만든 가짜 뉴스였죠. 이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은 따뜻한 나라입니다. 기술도 발전했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서로를 믿고 도우며 살아가는 나라죠. 녹화를 마치고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효과는 전부 뺐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담았습니다. 제목도 바꿨습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제가 본 한국. 업로드 버튼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면 많은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클릭.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진짜 크리에이터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린 후 1시간도 안 돼서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루카, 한국에서 돈 받았어? 배신자,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구독자 수가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걸 봤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때 다른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멋지다. 직접 경험하고 진실을 말하는 게 진짜 저널리즘이다. 나도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 영상 덕분에 생각이 바뀌었다.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공유 횟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중국 공영방송국이었죠. 루카 씨, 당신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정말요? 하지만 한국을 긍정적으로 다룬 내용인데 그래서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을 깨는 진실된 이야기니까요. 며칠 후 제 영상은 중국 공영방송 특집으로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이 90%를 넘었죠. 14억 중국인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댓글란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 나도 직접 가서 보고 싶다. 편견 없이 세상을 봐야겠다. 김민수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제 영상이 중국 전역에 방송됐어요. 그래요? 잘 됐네. 진실은 결국 통하는 법이죠. 감사해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전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용기를 낸 건 루카 씨잖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보였죠. 한국에서 본 맑은 하늘이 그리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장 할머니가 주신 떡 봉지가 아직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딱딱해졌지만 버릴 수가 없었죠.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죠. 제대로 된 취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담기로요. 다시 김민수 아저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저씨, 다음 달에 또 갈게요. 이번엔 한국의 혁신에 대해 취재하려고요. 언제든 오세요. 이 도시엔 아직도 보여줄 게 많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진실만을 전하겠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있나요? 그 댓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구독자 수는 예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기술도 발전도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서로를 믿고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무인 편의점에서 정직하게 계산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떡을 나눠주시던 할머니, 열정적으로 한국을 설명해주던 김민수 아저씨, 친절하게 진료해주신 박지은 의사, 이 모든 사람들이 제게 진짜 한국을 보여줬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요. 떡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한국 방문이 기다려졌죠.
이번엔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올 겁니다. 진짜 이야기를요.